5번의 문제는. 그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연구 방법.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양적 연구. 또 하나는 질적 연구. 그치? 양적 연구의 전제는 뭐였니? 다른 말로 하면은 실증적 연구. 실제로 증명. 얘는 해석하는 거죠. 해석적 연구. 그죠? 얘의 전제는 뭐였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물론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야. 거의 비슷하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이걸 연구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야. 그치? 그러니까 방법에서 같은 원리가 이용된다. 1원으로. 그치? 그죠? 그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목적도 뭐다? 자연상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다. 인과관계를 밝히면 된다. 이거 밝히면 되는 거 그거를 밝힐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나온다는 뜻은 100도가 되면 끓는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원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법칙 발견. 그래서 앞으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증명을 해. 증명. 이게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면 되죠. 증명을 하려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 가설이 필요해. 가설. 이러하면 이럴 것이다. 가설. 가설을 만들고. 그죠? 가설을 만들었으면 가설은 뭐로 돼 있니? 그 구조가. 하나는 독립변수, 또 하나는 종속변수로 돼 있는 거죠. A 하면 B 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나오니까 인과관계가. 그치? 다만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뭐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측정. 그래야만 뭐 인과관계 나올 거 아니야. 100도가 되면 끓는다. 측정을 해야 돼요. 측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다시 한번 정해야지. 그치? 예를 들어 열심히 뭐 얘는 뭐 있을까? 그래, EBS 방송을 많이 보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럼 성적은 종속변수, EBS 방송을 보는 건 독립변수. 그럼 이제 이걸 측정하려면은 EBS 방송을 보는 시간을 재면 되겠죠. 그렇죠? 성적도 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이때 말하는 성적은 뭐 중간고사로 측정한다든가, 중간 기말로, 또는 뭐 3월, 4월 모의고사 결과로 평가한다든가, 그렇게 좁히는 거죠. 잴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하도록. 그 과정에서 뭐가 나오니? 개념의 조작 측정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뭐 설문지를 뿌리도 뭐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시간하고 성적하고 좀 비교해 보겠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지. 가설 검증. 그 다음에 검증하면 이제 기각 또는 수용이 되겠죠. 기각되면은 가설 새로 세우면 되는 거고, 수용되면은 맞구나 결론 때리면 되는 거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뭐예요? 일반화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법칙 발견한 거고, 인과관계를 증명한 거죠. 어느 정도. 그치?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말을 했지만, 가설을 내놓고 사례를 보는 거를 무슨 연구? 그러니까 무슨 방법? 연역적 방법. 연역이라고 불러요. 연역. 그 다음에 결론 내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귀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이 있어. 먼저 가설. 가설을 가지고 검증하지, 요 단계까지는 뭐가 돼요? 검증하기 전까지는 연역적 방법이 이용되는 거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결론 내는 과정은 뭐야? 귀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양적 연구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다 이용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너무나 다르다야. 왜? 여기에는 사실의 영역만 있고 여기에는 사실하고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야. 얘네는 분리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둘이 떼놓고 요거 가지고 하겠다야 지금. 근데 얘네들은 이거 분리가 안 된다. 사람이 하는 건데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냐. 분리가 안 되니까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원리가 이용된다. 이원론. 서로 다른 원리. 그럼 목적은 뭐니?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없다요 지금. 그치? 다만 뭐 할 뿐? 해석할 뿐이 해석하는 거야. 왜? 이걸 분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해석하는 거고 이해하는 게 목적이더라. 그치? 그러니까 뭐 미래를 예측한다, 법칙을 발견한다, 인과관계를 뽑아낸다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가설이 필요가 없지. A하면 B할 것이다가 필요가 없는, 그냥 그 사례에 만나서 이 아이와 심층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아 너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거고, 실제 그 집단에 참여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런 거였구나. 그치? 실제로 대구에 살아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입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건 이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걸 인과관계로 증명하겠냐. 그치? 왜 이쪽에 많이 있는 신문이 조중동이고 영남일보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대구신문 이런 게 되게 굉장히 보수적이야 신문들이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스스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주변에 접하는 데 다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실제로. 그럼 가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 그런 식으로 해석해.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장은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보수의 성질을 공격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뭐 여당에서 대구를 싸잡아 비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서 대구시장 쓰러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면 그런 신문을 보고 그런 언론을 보면은 와 나쁜 새끼들이네 진짜. 저렇게 고생하고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저거 가지고 안 됐다고 하지 못하면 좀 와서 비난이나 하고. 그죠? 그런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라도 가면 어떻게 되냐? 반대예요 완전. 정반대.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의 지역 감정은 심각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대학생 때도 그랬어. 선배랑 내 후배 둘이 사귀었거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파토 났어. 숨겼던 거야. 경상도야. 전라도야. 이때 이제 알려진 거야. 혹시 고향이 전라도, 고향이 경상도 이래서 혹시 다른데. 그걸 깨졌어. 그 순간. 둘이 4년을 사귀었어. 4년 사귄 게 상견례 자리에 한번 깨진 거야. 부모님의 출신이 전라도와 경상도니까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다 그러진 않은데 되게 심했어 이런 게. 정말 상상 가냐 이런 게? 상상이나? 안 가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지금은 좀 덜하죠. 많이 섞였으니까. 그래도 옛날에 별로 안 섞여 있었거든. 뭐 우리가 이제 명절 때, 추석 명절, 뭐 설 명절 때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의 수가 좀 적어지면은 아 이제 좀 많이 섞였구나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막 명절 때 뭐 막 고향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다 여기서 올라왔다는 거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명절 때인데 안 간대. 그러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명절 때 보면 다 수도권에서 내려가잖아 전부 거의 다 올라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명절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고향이 같은 거죠 그냥. 그럼 부모님이 늙고 얘네가 어른 됐을 때 명절 때 그냥 옆 동네 가면 되는 거죠 뭐. 그치? 그럼 좀 덜 막히겠지 차가? 그럼 그만큼 지역 감정도 없어지겠죠 어느 정도? 그치? 나아지려나? 자 아무튼 간에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얘네는 가설이 뭐하다? 필요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 특성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가설 검증은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아 그렇구나 결론. 그죠? 이걸 일반화할 필요도 없죠. 얘가 그런 거니까 그냥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이거는. 가설이 없으니까 결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밖에 없니? 귀납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뭐밖에 없다? 귀납만. 그치? 양적 연구는 연역과 귀납이 함께 나타난다. 왜? 가설이 있고 결론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뭐 양적 연구는 연역법, 질적 연구는 귀납법 이따위로 외우면 큰일 난다. 그치? 귀납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귀납이 없으면 안 돼요. 결론을 내려야죠. 결론을. 수학을 푸는데 공식만 뽑아내면 안 되죠. 답을 내야지. 자, 아무튼 간에. 자, 문제를 보시면, 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뭘 만들었어? 가설. 그죠? 그럼 무슨 연구한 거냐, 얘네 지금. 양점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가설을 검증할 테니까, 앞으로. 그래서 직장인 1200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연령 등과 함께 직장 회식 참여 중시 정도 또는 가족 행사 참여 중시 정도 이런 거를 이제 설문조사했대요, 지금.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일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뭘로 평가를 한 거지, 지금? 가족 행사를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죠? 또는 직장 회식 얼마나, 그러니까 직장 회식에 참여하는 건 뭘 보는 거냐. 아, 직장 일을 좀 더 중시하는구나. 근데 가족 행사 참여하는, 아, 얘는 가족을 좀 중시하는구나.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치? 이건 거 지금. 조작적 전이를 한 거죠, 지금. 일가정 양립을 각각 직장 회식과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걸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갑은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높음과 낮음으로 나눈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봤다. 한편 을은 갑의 분석 결과가 응답자의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을은 갑이 조사한 자료, 이 자료를 가지고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갑과 동일하게 조작한 뒤 성별과 일가정 양립 중시 정도 간의 관계를 세대별로 나눠 분석했다. 그래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본 거죠. 근데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럼 갑의 분석 결과 기억은 기각되었다. 어때요? 자, 일과 가정 양립 중시 정도를 보니까 여성에서 높은 거는 얼마예요? 보니까 청년층에서는 150, 중장년은 30이지. 낮음을 보니까 어때요? 90과 30이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여성 총 숫자가 얼마큼이에요, 지금? 180하고 120이니까 얼마니? 300명이네, 300명. 맞지? 지금 여성을 보니까 총 300명이야. 이거 표를 잘 해석해야 돼. 단순히 숫자가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 자, 지금 여성은 총 300명이에요, 보니까. 그 남성은 몇 명이에요, 지금 보니까? 300에다가 600인가? 그럼 총 900인가? 맞지? 총 900이에요, 900. 900명.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였니? 여성이 남성보다 일과 가정 양립 중도 높이 할 거다라는 거였는데, 여자를 보니까 300 중에서 청년층과 중년층 합해서 총 180이 일과 가정을 중립한 양립 중시 정도 높다고 평가를 했죠. 응답을 한 거잖아, 지금 그렇게. 청년층 중에서는 150명이, 중장년에서 30년이 대답을 했잖아. 그렇게 하겠다고, 높다고. 그럼 총 180이잖아. 150까지 30은. 그죠? 남성은 얼마니? 120 더하기 420이니까 얼마죠, 이게? 540. 맞니? 맞죠? 540. 540이야, 지금. 그치? 자, 그럼 보니까 3배 차이지. 185에서 3배 차이야. 그러니까 남성의 응답자 수가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총 수가 또 3배 차이네? 그럼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도 900이었다면 이거 곱하기 3 들어가서 얘가 나왔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실제 이건 그 비율로 본다면 똑같은 거죠, 지금. 그치? 그러니까 누가 더 높다 낮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기각된 게 맞죠. 틀렸잖아, 얘 가설은. 검증할 수 없다가 아니라 틀린 거죠, 그냥. 틀렸다고 검증된 거야. 기각. 그치? 기각된 거.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 을의 분석 결과 중장년층인 경우에 기억이 수용되었다. 중장년층을 볼까요? 중장년층을 보면은 여성은 뭐가? 30대 31대이에요, 지금. 그치? 근데 남성은 어때요? 중장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치? 그럼 이건 오히려 남성들이 더 높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될 수 없겠지. 기억은 뭔데? 여성들이 좀 더 일과 가정을 중시할 거다 했는데
청년층 말고 중장년층을 보니까 여성은 1대1 비율, 남성은 높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이거 오히려 남성들이 더 많은 거죠. 중립, 그 양립을 중시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수용될 수 없겠죠. 기각되는 거죠. 디귿은 니은의 조작적 전이다. 아니죠. 반대지. 디귿을 가지고 디귿을 니은으로 정의한 거지. 그죠? 반대죠. 디귿은 니은이가 아니라 그 니은이 디귿의 조작적 전에 해당하는 거죠. 굳이 따지면. 다음에 리을. 리을은 을의 1차 자료다. 자, 1차 자료의 의미는 내가 한 거. 나머지는 2차. 그렇죠? 근데 요 리을에 있는 자료는 누가 만든 거? 갑이 만든 거. 그러니까 갑한테는 1차가 맞겠지만 을한테는 2차가 된 거죠. 지가 한 건 아닌 거니까. 남이 한 거니까. 다음에 을은 갑과 달리 연역적 연구를 수행한다. 그럴 리가 없죠. 갑도 연역적 연구를 했겠지. 그지? 그죠? 왜냐면 갑이 현재 이건데. 갑이 하는 양적 연구인데 지금. 갑이 이걸 안 하는 리가 없죠. 그죠? 자, 6번을 보시면,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이죠? 6번은. 자료 수집 방법. 이제 우리 이제 그 양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질적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질문지 그리고 그 실험 이게 이제 양적 연구에서 쓰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면접 그 다음에 참여 관찰 이게 이제 질적 연구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쓰는 거는 문헌 연구법이 있었죠. 그치? 그래서 문헌 연구법은 그냥 이제 뭐 검색하기, 뭐 자료 찾아보기, 선행 연구, 그죠? 선행 연구. 우리 이제 내가 할 연구에 앞서서 뭐가 있었나? 그거 보는 거죠. 선행 연구. 그치?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 자료가 믿을 만한 것인가? 그치? 믿을 만한 것인가? 즉 신뢰도의 문제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문헌연구법은 아무래도 남이 한 걸 내가 보는 거니까 뭐 여기서 쓰이는 모든 자료는 전부 다 2차 자료가 되겠죠. 내가 한 걸 내가 볼 리는 없잖아요. 그치? 남이 한 거 보는 거니까 이 정도 알면 되겠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얘예요. 얘 질문지법. 얘가 제일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그래서 가장 아주 시간과 어떤 경제성 면에 대해 효율적이다 이런 말들 나올 것이고 그리고 대량으로 그리고 통계 처리가 매우 편하다. 왜 1번 몇몇 2번 몇몇 이렇게 쭉 나올 테니까 그렇죠? 뭐 1.5번 뭐 그런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 처리에 매우 유용하다. 이제 대량으로 하기가 쉽다. 그죠? 다만 이제 질문지법에서 그 질문지를 쓰는 작성하는 건 요령에 있어서 문제 좀 있겠지. 그치? 일단 어떤 거? 포괄성이 필요해. 포괄성. 즉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담고 있어야겠죠. 보기에. 또 하나는 배타성. 그 보기가 중복적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포괄성과 배타성이 동시에 필요하고 포괄성, 배타성. 또 뭐가 필요할까? 질문지 그 쓰는 방법에 있어서 한 번에 하나씩만 물어보자. 그리고 특정 답을 유도하면 안 된다. 즉 가치적인 얘기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팩트만. 그래서 일부 유연하게 막 물어봐야겠지. 그 정도. 그죠? 그 정도. 실험법은 뭐가 나온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그치?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실험 집단은 독립 변수를 넣는, 그죠? 독립 변수를 처치하는 그런 집단인 거고. 다만 그 실험법이니까 실험 집단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통제 집단은 반드시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그냥 실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 돼. 단순히 근데 뭐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무조건 실험 통제 이건 아니야. 그 내용을 좀 봐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실험법을 쓰고 있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가 나오는 거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무슨 집단으로 분류해야 되어서 실험 집단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그 정도. 봐주면 되는 거고. 근데 면접법은 이제 어떤 거니? 면담.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량으로 뭔가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면접의 목적도 뭐 질적 연구니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지? 통계 처리 내는 게 목적은 아닐 거고. 다만, 얘에 비해서는 융통성이 더 크죠. 그지? 질문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럴 수가 없잖아. 얘는 딱 구조화돼 있죠. 그 틀이. 얘는 그 틀이 없는 거고. 그죠? 그런 차이. 요건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고. 다만 이제 면접이나 참여 관찰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관적, 그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좀 크죠. 아무래도.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은 거고.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을 묻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치?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 당신은 이거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 뭐 보통, 불만족 이런 거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여긴 그런 게 좀 없을 거고. 이제 뭐 요 정도 내용 보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자, 근데 아까 문제 좀 꽈놨죠. 연구 사례 보니까 각각 면접, 문헌연구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라고 했고요. 각은 소방관 스트레스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상담 사례집 내용을 분석했다. 상담 사례집 내용을 봤대요. 그러니까 내 앞서서 뭘 먼저 본 거니? 다른 걸 먼저 본 거죠. 그치? 지금 처음에 문헌 연구를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유형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질문, 즉 틀이 없는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는 질문을 통해서 소방관들과 심층 면담을 했대요. 면접을 진행했구나. 그러면 요 갑은 저 문헌 연구와 면접을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해본 거예요, 지금. 그죠? 을을 보니까 을은 소방관 근무 만족도 연구에 필요한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했대요. 앞에 걸 봤네? 얘도 뭘 썼니? 지금 보니까 문헌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30개의 구조화된 문항을 통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대. 그러니까 질문지를 뿌린 거죠. 구조화된 문항. 그치? 질문지법. 질문지. 요 두 개 쓴 거고. 마지막 아이를 보니까 병은 소방관 안전실태 연구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소방관과 함께 생활해봤대요. 함께 살았네. 참여관찰. 참여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서적 교감이 형성된 소방관 15명과 깊은 대화를 했대요. 면접을 했어요. 그치? 이렇게 했네요, 지금. 이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일단은 이제 찾아내야겠죠? 일단은 요거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겹치는 게 C네요. 그치? 겹치는 거 고르면 되죠. 문헌연구법. 그치? 그럼 C가 뭐구나? 문헌연구됐구나. 그치? 문헌연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둘 중에 뭐가 그러면 이게 문헌연구면은, A는 뭐가 될까요? 면접이겠죠, 뭐. 그치? A는 면접. 그죠? 그럼 B는 질문지겠지, 뭐. 그럼 D는 뭐가 될 거고? 참여관찰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하나씩. C는 A에 비해 시간과 장소 제약이 크다. 문헌연구법은 면접에 비해서 시간, 장소 제약 없죠. 이거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거니까. 검색하는 건데 뭐 도서관 가시든가 뭐 인터넷으로 보든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번은 탈락. 자, D는 B에 비해서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D는 B에 비해 통계 처리 이게 돼요? 통계 처리가 참여관찰인데 안 되겠지? 틀렸지? 그러니까 통계 처리 용이한 건 B겠죠, B. 제일 좋은 건 B. 그치? 3번.
A와 D는 B에 비해서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 높다. A는 면접법, D는 참여간접법. 이것은 뭐에 비해서? B에 비해서. 그치? 이거니까. 주관적 가치의 개입이 우려가 좀 크다. 맞는 말이네요. 답 3번. 4번. C는 B, D와 달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 C는 B, D와 달리. 아니지. 문헌 연구가 그럴 리가 없죠. 야, 그 대상자와의 언어적 작용이 필요한 게 뭐니? A, B죠. 그치? A, B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필수가 되잖아. 얘는 뭘 해야 되고? 말. 얘는 뭐가 필요해? 글. 문자. 그래서 얘는 말이 필요한 거고. 합쳐서 언어. 그죠? 다만,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질문지법이 문맹자에게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틀린 말. 그죠? 문맹자에게는 곤란하다. 이 얘기는 맞는 말. 그치? 왜? 왜냐면 질문지가 모두 있으니까. 전화로도 오니까. 전화로도 뭐 만족하시면 1번, 불만족은 2번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글자는 몰라도 말만 알아두면 되는 거잖아. 이것도 질문지법의 일종이에요. 그치?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야. 불가능. 곤란하긴 하죠. 그치? 왜냐면 그렇게 말로 해주는 거 빼고는 안 될 테니까. 글자를 모른다면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 틀린 이유가 뭐다? 예를 들면 이제 전화로 질문 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니야. 가능한이라는 게 좀 힘들겠죠. 글자를 모르면. 그죠? 다음에 5번. C, D는 A, B와 달리 질적 연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C와 D. C는 문헌 연구. D는, 이건 맞지? D는 이제 질적 연구 한 거 맞지만 C는 상관없어. 아무 데서 다 아는 거니까. 문헌 연구법은. 나 틀렸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뭐 해야 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7번은. 달다 외워야 돼. 7번은. 야, 7번이 어떤 거냐? 우리 사회집단. 사회집단의 분류. 이건 꼭 반드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 싹 다. 싹 다. 그래야 뭐 풀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누가 뭐로 분류했다 필요 없어요. 뭐로 분류돼 있다만 알면 돼. 분류된 종류만. 우리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분류를 해요. 또 뭐로도 분류하니?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도 분류하죠. 그치? 또 뭐로도 분류하니? 또 뭐로 분류해? 또 뭐 있냐? 또 뭐 있어요? 이건 뭐에 따라서? 그건 알아야 되는데. 접촉 방식. 얘는 결합이지. 하나 남은 거는 뭐였냐? 소속감. 뭐 있어요? 내 집단, 외 집단. 그치? 이건 알아야 돼. 일단은 뭐 쿨리 썸너 뭐 일단은 필요 없고 사람이 되면 됐고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는지. 자, 그럼 1차 집단의 의미는 어떤 거? 가족 같은 거. 가족 같은 분위기. 좀 매우 친밀한 분위기. 좀 친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라고? 야, 법대로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게 2차예요. 법대로 해 그랬는데 미쳤냐? 그럼 1차가 되는 거야. 친구 사이인데 또래 집단인데 법대로 하면 안 되죠. 가족 관계끼리 법대로 하면 가족 아닌 거잖아, 더 이상. 그치? 동아리인데 굳이 법대로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동호회인데. 낚시동호회에서 뭐 법적 분쟁 벌어지면 이거 막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법, 규칙, 뭐 이런 거. 적용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1차 집단이나 2차나 둘 다 제재 수단은 있어요. 근데 1차 집단의 제재 수단은 비공식적인 거지. 그냥 하던 대로 또는 그때그때 막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분명히 엄마한테 혼났다가 안 혼났다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엄마 컨디션 좋아. 또는 엄마 기분이 좋아. 그럼 넘어가는 거죠. 야, 너 왜 그랬냐 임마. 끝나는 건데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 그죠? 아빠랑 싸웠어. 근데 너네가 실수를 해. 그럼 혼나는 거죠, 뭘 그때는. 그죠? 억울할 수 있죠. 왜냐면 공식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2차는 그럴 수 없겠죠.
학교에서 오늘 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잘했다 그러고 내일 지가 내일 막 혼내고 그러면 안 되지. 똑같죠 이쪽은. 그치? 그 다음에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동사회는 뭐라 표현하죠? 본질적 의지라 표현해요. 본질 의지. 본질적 의지. 이익사회는 선택적 의지. 선택 의지라 표현하죠.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 말이. 내용은 쉬워. 본질 의지가 뭐냐니? 그냥 내가 저절로 속해 있고 선택도 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어떤 거? 핏줄. 이거 핏줄. 공동사회 핏줄. 그죠? 또는 이제 굳이 뭐 좀 더 집어넣자면은 마을 공동체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지역사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거. 예전부터 그냥 그렇게 형성된 어떤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같은 성씨들이 모인 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도. 그치? 꼭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핏줄.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민족 포함해서 가족, 친족, 민족 요렇게. 또는 마을 공동체 요 정도까지. 근데 이제 그 친족이라는 표현을 자꾸만 다르게 내놓을 때도 있어요. 가문, 문중, 그치? 같은 말이에요. 문중. 또는 이제 종중. 이거 다 한자어인데 다 같은 표현이야. 같은 표현. 다 가문이라는 가문. 이시 가문, 이시 문중, 이시 종중 다 똑같은 말. 그죠? 이 중자는 그거에 무리 중자. 무리. 가문, 그러니까 같은 가문 무리들. 그 같은 종갓집을 두는 무리들. 뭐 종갓집들은 알지? 종갓집 맏며느리.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최악을 하는 거죠. 뭐 지금이야 뭐 모르겠다. 뭘 하는지는. 근데 보통 종갓집 뭐 하면은 막 뭐 나는 소문만 들었지만 뭐 제사가 1년에 뭐 30번이다 뭐 일단 소문들. 그 맨날 제사만 하는 맨날 제사. 그러니까 알고 오는 거죠. 그건 알고. 그치? 처음 미리 다 공개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막강한 권력도 있죠. 그 모든 여성들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니까 서열. 권력이. 그죠? 다 아무거나 실릴 수 있지, 아무거나. 절대 부시박 당하지 않고 제사만 잘 치러내면은. 근데 좀 불쌍하긴 하죠. 그 다음에 소속단. 내집단하고 내집단. 이거 뭐 간단한 거고. 그죠? 다만, 이제 요거. 소속 집단하고 내집단하고는 같지는 않아요. 그치? 소속 집단 중에 얘가 있는 거지. 소속해 있으면서 소속감도 있으면 이럴 때 내집단이 되는 거지. 그치? 소속은 돼 있지만 소속감이 없을 수는 있잖아. 아, 씨발, 괜히 왔어. 이런 경우는 내집단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외집단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소속 집단이야. 그럼 외집단은 뭔데? 일단은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소속감은 또 없고 당연히. 근데 자 듣기만 해봐. 자 1반과 2반 A 학교 B 학교 전라도 경상도 한국 일본이에요. 자 근데 봐봐. 1반은 A 학교잖아. 예를 들면은 그치? A 학교는 예를 들어 경상도야. 그럴 수 있잖아. 경상도는 한국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 내집단과 외집단의 분류가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냥 뭘로 기준을 삼냐에 따라 달라질 뿐인 거지. 그래서 비록 작은 부분에서는 내집단, 외집단 분류할 수 있겠으나 더 큰 개념에서는 이제 하나의 내집단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1반과 2반하고 서로 사이가 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A 학교하고 B 학교랑 학교 대항전을 한대.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 둘이 손 잡아야겠죠. 일단은. 그치? 근데 둘 다 경상도야. 근데 이제 전라도 지역의 어느 학교와 학교 그 도대표가 된 거야. 얘 도대표를 뽑힌 거야. 몇 명 이렇게. 여기서 두 명 뽑혀가지고 농구를 하겠대. 근데 이쪽하고 붙어야 된대. 그럼 이때는 뭐가 돼야 돼? 또 둘이 뭉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우리 잠깐 나중에 싸우고 일단은 얘네 이기고 나서 또 싸우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축구, 농구를 한대요. 그 여기 대표, 여기 대표 올 수 있잖아. 이렇게 뭐 두 명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또 합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만약에 나중에 지구하고 외계 생명체가 붙었대. 그럼 또 합치는 거야,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외집단을 만나면은
기존의 외식당과는 새로운 내식당 다시 묶이는 거죠. 그리고 결속력은 잠깐 강화될 거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때요? 이 때문에 지역 감염 뭐 일단 없어지는 거죠, 잠깐. 물론 선거라는 거를 7월달에 다시 나타나겠으나,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는 뭐 가릴 게 아니잖아. 일단은 벗어나야 되는 게 먼저. 그러니까 이때는 일단은 뭐가 중요해? 단결이 중요해, 무조건. 우리나라끼리 단결. 그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단결. 서로 협조해주고, 필요한 거 보내주고. 그지? 우리가 미국 골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국은 돈이 많아서 버텨요. 우리는 못 버텨요.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준거식당 뜻만 아시면 되겠죠? 내가 희망하는 거. 긍정적 준거식당 그러면 내가 꼭 저기 가고 싶다.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긍정적 준거식당.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내가 저거만은 되지 말자. 노숙자, 예를 들면. 그죠? 부정적 준거식당. 그래서 이 준거식당은 뭐가 된다? 어떤 내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뭔가 할 거 아니야. 1이라도. 내 행동 변화가 좀 오겠죠. 그리고 노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말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내 행동이 뭔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집단. 준거 집단. 이렇게 분류 가능하고요. 또 뭐도 있니? 이런 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사회조직. 이게 있죠. 같은 말. 일반적으로 공식 조직. 그래도 뭐가 있니? 비공식 조직이 있죠. 공식 조직은 뭐예요? 회사 같은 거. 엄격한 거. 그리고 이렇게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거. 피라미드를 하지 말고 뭔가 체계가 있는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는. 됐지? 뭔가 직급이 나눠져 있고 그런 걸 전부 다 공식 조직. 학교, 회사, 정부, 군대, 뭐 정당도 마찬가지고, 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쫙 있잖아. 평당원까지. 그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공식 조직, 학교 포함해서. 그럼 요거는 비공식 조직은 어떤 거? 회사 내에 있는 거, 학교 내에 있는 거, 정당 내부에 있는 거, 시민단체 내부에 있는 거, 내부. 즉 공식 조직 안에 있는 거. 왜 있는데 목적은 뭐니? 정서적인 만족감이지. 우리 좀 긴장감 좀 풀자. 이 안에서만큼은. 야, 우리가 오늘 그 오후 6시까지는 뭐 회사원으로서 빡세 일을 했는데 내가 부장이고 네가 내 밑에 사원이고 여기서만큼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오늘은 우리는 사적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런 거죠. 긴장감 완화.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 그치? 다만 이런 비공식 조직, 그러니까 뭐 회사 안의 동호회 같은 건데 이런 게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있어요? 이거 잘 되라고 있는 거야. 학교 안에 동아리가 왜 있겠니? 그 학교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냥 놀아라 이게 아니라. 그치? 회사 안에 동호회를 왜 두겠니? 왜 동호회 지원도 해줄까? 좀 파이팅해서 회사 생활 좀 더 잘해보자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는 목적은 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얘 잘 되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쪽에 빠지면 얘가 안 되겠지. 그죠? 그런 관계 알아두고. 또 뭐 있니? 또 뭐 있어요? 자발적 결사체. 그치? 스스로 만든 거. 지네들이 만든 거야, 그냥. 모여, 그냥 사람들이 지네가 원해서 만든 거. 만든 단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목적은 물론 다양하겠지만, 목적은. 그렇죠? 다만, 이런 데 만들어지는 배경은 뭐였다?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니까. 그래서 내 어떤 하고 싶은 내 욕구, 그런 거를 좀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치? 내가 코스프레를 좋아해. 물론 실제로는 안 하지만. 그러면 나 혼자 이제 뻘쭘하잖아. 혼자 열심히 하고 다니면 이상하니까. 근데 좀 같이 좀 하면 좀 할만하죠? 그렇잖아? 원래 미친 짓도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혼자 하면 정말 미친 거고. 그죠? 근데 종류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단순히 뭔가 우리 즐겨보자. 그런 게 뭐가 되겠니? 칠목집단이 되는 거죠. 칠목단체. 그죠?
또 뭐 있니? 우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익 집단. 그죠? 이익 사회 아니야. 이익 집단이에요. 친목 집단은 뭐 친목 단체 뭐 그래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이익 사회 하면 안 돼요. 이익 집단 또는 이익 단체 뭐 그렇게 상관없겠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있는 거죠.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있는 거고, 이익집단은 그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고요. 우리 직업 잘 돼보자고. 이거 그냥 놀려고 만든 거고. 놀려고 만든 거. 이거 놀려고. 이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요건 전체를 위해서. 그치? 근데 얘네 둘은 어때? 얘네 둘은 사이즈가 커요.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돼. 그래서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뭐가 된다? 전부 다 뭐에 포함돼?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된다. 공식적 규범이 있고 체계가 있고 조직도가 잡혀져 있다. 그치? 근데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죠. 놀려고 만든 건데 뭘 체계적으로 놀아. 우리 너희 놀 때 체계적으로 노니? 시스템화돼 있어서 뭐 그 순서대로 막 놀아야 돼? 뭐 어디 뭐 쳐버려요? 야 예를 들어 PC방을 간 다음에 뭐 에버랜드를 가나 갔다가 올 때 가는 그게 그거잖아. 근데 이거 먼저 했다고 야 너 제명 뭐 이럴 거야?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네. 자, 이것도 놀려고 만든 거, 이것도 놀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안에 있는 거지. 얘는 상관없는 거고 안에 있든 말든. 그래서 모든 비공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포함한 대로 치면은 놀려고 만들었으니. 다만 얘는 놀려고 만들었는데 그 회사원들끼리 만든 거고요. 학교 애들끼리 만든 거고, 얘는 그거랑 상관없이 만든 거고, 같은 회사든 말든 상관없이. 이해되지?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공식 조직에. 그죠? 얘네들은 서로 간에 포함관계가 아니라고 했지? 기억해야 돼, 이 말은. 포함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치? 모든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야. 이건 되잖아. 모든 시민단체는 이거 돼요. 모든 친목집단은 이거 맞아. 그치? 근데 모든 비공식 조직이 이게 될 수는 없잖아. 이건 불가능한 개념이 다른 거니까 아예. 그치? 다만 얘는 뭐다? 공식 조직 내부에서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로 돼 있을 뿐인 거죠. 그치? 서로 간의 개념상 서로 포함시킬 수가 없는 관계죠. 그치? 요런 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를 내자, 이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요거를 잘 외워줘야 돼요. 자, 그럼 옳은 거를 모두 고르세요. 니은은 기억과 달리 2차 집단이다. 니은이 뭔데? 빈곤층이야. 빈곤층. 이게 2차 집단이야? 야, 접촉 방식으로 나눈 거니? 야, 가족은 접촉 방식으로 나눈 게 맞죠. 1차예요. 친밀한 게 맞잖아. 그럼 빈곤층에서 친밀하다, 법대로 한다 그런 개념이 안 통하죠. 이거 그냥 분류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사람 소득 수준 가지고 분류를 해버린 거지. 이거를 사회 집단 그러면 안 되지. 야, 사회 집단의 뜻이 뭔데? 둘 이상이 모여있고 최소한은 뭐 있어? 소속감은 있어. 소속감. 그리고 뭐도 있어요? 지속성. 그치? 두 명이서 우리는 한편 다음에 또 만나요. 요 정도는 돼야 돼요. 빈곤층 그럴 거니? 우리 같은 빈곤층 파이팅 막 그럴 거예요? 우리 다음에 빈곤층 또 하자 1년 뒤에? 또 만나 약속 그거 그럴 거야? 아니잖아. 전혀 상관없죠. 이거 뭐야? 그냥 무리. 빈곤층은 무리. 그냥 집단은 되잖아. 둘 이상 모여있으니. 근데 이게 사회집단 될 수가 없겠지. 탈락. 니은. 디귿은 리을과 달리 사회조직. 디귿, 평론가 협회. 리을은 보조 출연자들. 자, 평론가 협회는 단체예요, 지금. 누구로 이루어진? 평론가들로 이루어진 단체야. 그치? 그럼 이거는 사회조직으로 볼 수가 있어, 없어? 디귿은? 있죠? 그치? 평론가 그러면 평론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 이게 집단. 그죠? 리을은 보조 출연자들. 이건 뭐니 그냥 보조 출연자들.
얘는 단체를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보조 출연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부르는 말. 이건 아무 의미 없지. 그냥 집단에 불과하지 이것도. 그렇죠? 물론 얘네가 보조 출연자들을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건 사회 조직이 돼요. 일종의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디귿은 릴거들의 사회 조직이 됐고, 미음과 비읍은 자발적 결사체다. 미음 관계. 헐 아니죠. 관계는 그게 아니지.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비읍은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자들이 모인 거거든. 노동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가 돼? 이익집단. 됐네요. 디귿은 탈락. 미음은 안 되고 비읍은 되고. 자, 릴. 비읍하고 시옷은 모두 공식 조직. 비읍은 어딨냐? 노동조합. 그 다음에 시옷. 대학, 연극, 영어, 학과. 둘 다 공식 조직 맞죠? 하나는 이익집단, 또 하나는 학교니까. 그치? 학교에서 규칙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공식 조직으로 돼 있겠죠? 저 리를 맞고 답은 3번. 됐지?